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아침 이제 8시가 됐는데요. 두 번째 뉴스, 미북 관계,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을 다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제가 수시로 아주 신속하게 보도를 계속 해드렸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권이 모두 김정은이한테 속았다. 비핵화 협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쇼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 지난 1년 반 이상의 긴 세월이었다. 이것이 여실히 증명이 된 것이 바로 최근에 북한의 여러 가지 성명을 보면 이제 입증됐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예컨대 미북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또 남북미 간에 북한핵 폐기를 위한 협상 국면이 시작된 것은 작년 사실상 4월부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3월에 우리 정부의 특사단 5명이 북한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야, 김정은이가 이제는 진짜로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진짜로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건들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얘기는 한미 동맹 문제는 더 이상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키워온 핵 정책을 전면 다 포기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김정은 체제는 3대 세습 체제입니다. 3대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정권이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큰 정책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대 세습 체제의 정통성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누구 때문에 권좌에 앉아있죠?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앉아있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뭘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정권을 연명시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 가지고 김일성이는 3대 세습체제 김정일이는 가능하다고 받겠습니까? 바로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야말로 퍼주기 정책 때문에. 그래서 한국 정부로부터는 퍼주기를 통해서 그리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여요. 그것으로 핵을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체제의 안전을 유지해요.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북한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이해하시면 가장 북한을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이러한 핵인데, 이러한 미사일인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쉽게 현 문재인 정부가 미북 관계 개선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장밋빛 넘치는 대북 경협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주겠다. 이것으로 세습체제의 근본 중에 하나인,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의 가장 강력한 이 보호막인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냐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하고 현 정권이 주는 경협하고 맞바꿀 수 있는 등가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우 쉽고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사단이 작년 3월에 북한에 다녀와서 전 세계를 비핵화 쇼로 그리고 가짜 위장 평화 쇼로 이렇게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위장 평화 쇼가 그야말로 얼마나 허구한 것인지 다 드러났어요. 이제 뭐냐면 제일 큰 것이 동창리 ICBM 발사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인데 이 세 개,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대로 가동시켰는데 필요한 삼박자가 전부 다 그동안 쇼 장식물로 활용되어 왔어요. 어제 8일날 발표한 성명이 뭡니까? 7일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 그 시험은 성공했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작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했다. 그리고 미북 간의 6.12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이것이 북한이 실체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동창리 그 폐쇄했다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가동 징후는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요, 폐쇄 조치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노후가 돼 있어서 이 시설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리모델링 한 거예요. 리모델링. 노후한 시설을 걷어내고 새로운 신시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을 드러내는 것을 마치 실질적인 비핵화인 것처럼 김정은이는 속였고 선전해왔고, 그러한 김정은이의 속임수와 선전술에 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넘어갔어요. 이거 그대로 넘어갔는지 알면서도 넘어가가지고 작년처럼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또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고 한 건지 이제 역사가 앞으로 밝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간에, 그리고 미국 간에 주고받는 그런 기밀들 20년, 30년 후면요, 미국 자동적으로 기밀이 해제됩니다. 20, 30년 후에 우리가 얼마나 현 문재인 정부와 또 미국이 속아 넘어왔고 미국은 그래도 덜 속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도 북한과 교환한 모든 정보, 문서든 통화든 다 기록물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기밀문서도 다 비밀이 해제돼서 공개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 방송 다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속았는지, 아니면 모르고 속았는지 알고서도 속았는지 이게 다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역사적 그러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속았죠. 그 다음에 풍계리 시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폭파했다고 얼마나 선전해 냈습니까? 1번 갱도를 제외한 2, 3, 4번은 다 폭파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풍계리 실험장도 보완하면 언제든지 금방 내 보완할 수 있고 수주일 아니면 수개월이면 다 보완이 끝날 수 있다. 복구가 끝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풍계리 실험장도 본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쇼를 한 것이 아니고 서방 기자 몇 명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데려다가 쇼를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복구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해체 쇼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변 핵시설 단지, 여러분들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실험용 원자로이긴 하지만 이 경수로 말하자면 여기 냉각 시스템 또는 공급 용수 시스템에 가동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수로 터빈 발전기 건물에 파이프라인에서 액체 유출물이 지금 관측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해서 말하자면 이 핵무기금, 핵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진화시켜 발전 단계를 이제 수위로 올라가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핵실험 가동 징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로 보면 이 3종 세트 5월에서 12월까지 11월 말까지 발사한 무기가 4종 세트니 5종 세트니 했는데 그것은 재래식 전력이지 않습니까? 이제 핵 전력과 관련한 또 다른 3종 세트, 영변, 풍계리, 그리고 동창리, 이 3종 세트를 다시 가동시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박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미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 ICBM 발사 성공한 이후에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략국가라고 평하고 있어요. 이 핵이라는 단어를 싹 뺐어요. 그래서 핵 무력을 완성한 국가로 전 세계적으로 기정사실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에 일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치적을 한순간에 전부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한테 직접 경고하고 나섰어요. 단순하게 뭐 무력을 쓸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초강력 경고를 했어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적대 행위를 계속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다. 바로 8일이니까 오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트윗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트윗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미국 간의 대치 국면, 충돌 직전, 군사적인 이런 국면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트윗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너무나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김정은 is too smart and has too much to lose. 이렇게 돼 있어요. 김 위원장이 잃을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Everything actually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 모든 것을 잃는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내년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He does not want to void his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terfere with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하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하나로 단결되어 있다. 이 트윗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두 가지.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중국, 러시아, 일본 전 세계와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일 전설, 즉 공조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ICBM 시험했다고 발표한 바로 직후에 트윗에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시간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기다리지 않겠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 대응하겠다는 그러한 강력 대응의 말하자면 긴박하게 강력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는 것은 2017년도에 화염과 분노 시대 때 김정은이를 군사적으로 압박했던, 즉 군사 옵션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던 시기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완전히 국제적인 고립, 그리고 경제 제재 더 강력히 추구하고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된다. 그러면은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김정은이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다고, 파괴시킨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바로 8일자 트윗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연말에 가까울수록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이 충돌 위기까지 직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 에스퍼 장관이 바로 7일날 미 군사력의 초점을 이제는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옮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미 이동하고 있다. 군사력의 초점이 중국과 러시아. 이 얘기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3자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또 북한을 감싸고 돌 이런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이 경계하고 있고, 그러한 중국과 러시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보복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두 개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에 반하고 세계 질서를 흔드는 오늘날의 수정주의 강국이라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있어요. 이러한 미 국방장관의 말하자면 강력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 군사적인 대응 측면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도 이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북한의 위협을 위협 그대로 정치화시키지 말고 대응해야 한 마지막 이제 순간에 와 있다. 그것이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기본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에스퍼 장관이 한마디 더 소개해드린다면, 중동에서 군사력을 빼와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
그러나 내 비전은 병력과 장비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군대와 자원을 재조정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영역에 대한 힘과 자원 요건을 연구해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 병력의 국제적인 전반적인 재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그 틀 안에서의 감축 또는 철수, 이것도 다 연계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 안보정론 계속해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TV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편안히 지내시고, 금주 첫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